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센터장 지한선입니다. 벌써 10월 1일입니다. 1년 1월 1일이 어제 그저께 같은데 음력으로는 9월 초여세 정해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1년 중 274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또 공지사항 하나 전하겠습니다. 세계 국제불교 박람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 오늘 내일까지 4일 동안 세택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좋습니다. 지하철 3호선 항여울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바로 세택 전시장 마당이 되겠습니다. 많은 볼거리가 많습니다. 저희 BIB 방송도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생방송도 하고 또 저희가 준비한 도서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부스는 C-116번입니다. 오시면은 만날 수 있고 아주 볼거리,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BIB의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그날 현장에서 구독하시는 분에게 기념품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쓴 이렇게 불자한테 들어는 표고가 된 요대로 드리겠습니다. 요 족자, 불자도 드리게 되겠고요. 또한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족자, 불자나 이렇게 정견이라 쓴 족자도 구독자, 그날 구독 거기서 신청하셔도 이 족자 하나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시면 볼거리 참 많습니다. 한번 바람소리로 나와 보시고 또 BIB 방송센터장 지한스님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탄생화는 빨강 국화입니다. 국화가 노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습니다만 빨강 국화도 있습니다. 오늘은 빨간 국화가 탄생화입니다. 사랑을 의미합니다. 탄생성은 엘바이트라고 합니다. 10월달 탄생석은 58입니다. 희망과 청순을 뜻하고 10월달 10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토탈 탄생석은 58이고요. 10월 1일 오늘은 엘바이트가 탄생석이 되겠습니다. 탄생목은 계암나무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907년도입니다. 서울에서 첫 기상 관측이 시작됐습니다. 또 1946년 대구 10월 1일 10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발발한 민중봉기입니다. 1946년 10월 1일 오후 대구 시민 1000여 명이 시청 앞에 집결하여 쌀을 달라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이 공포탄을 쏘며 해산에 나서자 분노한 시민들은 저지선을 뚫고 아예 경찰서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군중들이 가세하면서 저녁 무렵 시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경찰의 실탄 발포로 시민 2명이 숨졌고요. 다음날 시위대는 수만 명으로 불어났죠. 그들은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고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시위대 17명이 또 숨을 거두었습니다. 군중들은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고 미군정청은 저녁 7시 대구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대구 10일 항쟁이었죠. 미군의 개입으로 대구 항쟁은 이내 잦아들었지만 공식 집결은 대구 경북에서만 136명, 경찰 등 공무원 63명이 포함돼 희생이 됐고요. 이때 노동당 간부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형 박상희도 그 와중에 숨졌다고 합니다. 1949년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창설됐습니다. 미군으로부터 L4라는 전투기 연락기 10대를 비롯하여 20대의 경비행기를 인도받아서 육군 항공대를 설립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1940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했습니다. 1951년 한국조폐공사가 설립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기증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 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입니다. 전쟁으로 임시정부가 부산에 있던 1951년 10월 정부의 전액 출자로 설립됐으며 공기업 중 가장 역사가 깁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실물 경제 활동에서 보안이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주화, 수표와 우표, 상품권 등을 제조함은 물론 신분인증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제조, 발급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골드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술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연구단지 내에 소재합니다. 은행권과 주화 등 보안인쇄 및 압인에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경산시 갑제동에 소재한 화폐본부에서 담당하고요. 충청남도 부여군의 은행권 등에 쓰이는 특수보안용지를 생산하는 제지본부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공공신분증을 담당하는 ID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폐공사에서는 돈만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도 조폐공사에서 찍죠.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됐습니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 변영태와 미국의 국방부 장관 존 포스터 댈러스의 서명을 거쳤지만 이후 비준서 교환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전문과 육개조로 이루어진 상호방위조약 가운데 제6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한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조항이 불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무한정을 요구했고요. 미국 측은 필리핀 간 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음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시하여 비준이 지체되었으나 그러나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됐습니다. 1956년 1회 국군날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국군날 지정 전까지는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1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 등 각 군별로 창설 기념 행사를 해왔습니다. 이후 1956년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지정된 이유는 국방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과 관련한 국민들의 대통합과 예산 전략 차원에서 3군 체제가 완성된 날이자 6월 25 6.25 전쟁 때 국군이 최초로 38도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1976년부터는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각종 행사를 벌이며 이 날을 경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 몰려있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을 이유로 1991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1958년 대한민국과 타이가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1997년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국군의 날입니다. 종전에는 국군과 해군, 공군이 각 군별로 창설 기념 행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을 1956년 국무회의에서 1950년 10월 1일 3사단 23년대 병사들이 강원도 양양군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공포했다고 합니다. 세계 노인의 날입니다. 국제 노인의 날이죠. International Day of Old Person이라고 합니다. 1991년 유엔 회원국이 제정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매년 10월 1일에 해당하죠. 북아메리카에서는 조부모의 날, 일본에서는 경로의 날, 대한민국에서는 노인의 날이라는 독자적인 기념일이 따로 있습니다. 세계 채식인의 날입니다. 월드 베지테리언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년 10월 1일에 해당하는 날로 2005년 국제 채식인 연맹이 제정했습니다. 또한 세계 커피의 날입니다. 인터내셔널 커피 데이라고 합니다. 세계 커피의 날은 국제 커피 기구 ICO가 커피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커피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정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호원대학교 개교 기념일도 됩니다. 오늘 생일을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진공당 탄성 스님입니다. 1930년 10월 1일 날 탄생하셨습니다. 2000년 6월 8일 날 인멸하셨고요. 1930년 10월 1일 충북 보원에서 출생한 진공당 탄성 스님이 출가를 하게 된 동기는 남다릅니다. 1944년 8월 어머니를 따라서 계룡산 신원사에 갔다가 당시 젊은 스님들이 초발심 자격문을 공부하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이 좋아 출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탄성 스님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구절은 다음 같은 구절입니다. 삼일 수심 천전보 백년 부물 일조진이라고 합니다. 내용인즉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끝이 되느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스님은 1944년 10월 1일부터 호랑이 스님으로 통하던 금호 스님을 모시기 시작해 다음 해인 1945년 3월 금호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고요. 금호 스님으로부터 철저한 수행가풍을 이어받은 스님은 10여 년의 정진 끝에 1964년 3월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탄성 스님은 조계종에 내노라 하는 성객이면서도 사회도 밝은 스님이었습니다. 1945년 화엄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1970년 금호 스님을 모시며 청계사 주지를 역임했고요. 1972년은 월산 스님을 조보실로 모시고 법조사 주지를 역임하셨습니다. 1961년 수독사 선원에서 하한거를 보낸 후 송광사, 수선사, 현풍 도서람 선원, 문경 봉암사 선원 등에서 17하한거를 성만하셨고요.
2000년 6월 8일 오후 5시 공림사에서 세수 71세, 범납 47세로 입적에 드셨습니다. 다음은 도용스님입니다. 도용스님 하면 잘 모르시지만 대한민국 천태종 하면 다 아십니다. 구인사 하면 다 아십니다. 바로 천태종 구인사의 종정스님입니다. 1943년 10월 1일 태어나셨습니다. 현 대한불교 천태종 3대 종정이십니다. 속명은 김영춘이고요. 천태종에서는 주로 도용, 정정, 예하라고 칭합니다. 1943년 10월 1일 강원도 울진군에서 김해김씨 가문에 붙인 도성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1977년 2월에 제2대 천태종 종정이었던 남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만여평 되는 농장에서 소를 열심히 키우며 일했고요. 일이 끝난 뒤에는 새벽까지 장자 불화로 오직 수행하면 일괄 정진하다가 대각을 얻어 인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1993년 10월 17일 대충 대종사가 열반하자 1993년 12월 22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개최된 제48자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불교 천태종 제3대 종정에 취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우입니다. 1944년생입니다. 이정길 배우입니다. 이정길은 1944년 10월 1일 태어났고 서라벌 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으며 1963년 극당 실현극장에서 연극 살린 스크린의 하늘과 땅에 출연하는 것을 계기로 연극 배우로 첫 데뷔함으로써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1964년 MBC 문화방송 특채성으로 데뷔했고요. 1965년 서울중앙방송 지금은 KBS 공채 탤런트 5기로 입문했습니다. 김종필 JP 역할을 많이 한 배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 이희도입니다. 1955년 10월 1일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출신입니다. 1977년 민중극단에 입단하여 연극 배우 첫 데뷔를 했고요. 1983년 MBC 문화방송 특채 탤런트로 정식 입문했습니다. 방송 일을 하기 전엔 오랫동안 연극계에서 활동했는데 회천문을 캐스팅되고 나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뒤로는 단 한 번도 연극계 일을 다시 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고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다시는 연극계로 복귀할 생각은 없다고 할 정도로 치를 떨었던 모양입니다. 왼쪽 눈을 실명하고 이 때문에 일부 작품에서는 눈의 초점이 약간 이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희봉과 혼돈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배우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의 본명은 강만흥입니다. 1957년 10월 1일 서울 중구의 실향민 가정에서 아버지 강중록과 어머니 겸병숙 사이에 일남 사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1978년 영화진흥공사 제1회 남녀 신인 배우 모집에서 금보라 본명인 손미자와 함께 최종 선발됐고요. 같은 해 김수영 감독의 영화 여수에서 당대 톱 배우 윤정희 상대 역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1982년 KBS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에 첫 출연했고요. 87년도는 MBC 문화방송 드라마에 첫 출연했습니다. 1985년도 이방인으로 한국 연극, 영화, TV 예술상 현 백상예술대상 신인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1월 3차 접종 후 코로나 3차 접종 후 시력이 저하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라디오 DJ에서도 하차하는 등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가
다행히도 휴식 이후에 시력이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축구인입니다. 감독입니다. 박항서입니다. 박항서 씨는 1959년 10월 1일에 태어났고요. 축구선수고 지도자입니다.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서 태어난 1981년 실업축구단이었던 제일은행 축구단에서 자신의 성인 축구 경력을 시작했고요. 선수 시절 포지션은 미드필드였으며 LG 치타스에서 선수 생활을 보냈습니다. 은퇴 후 지도자가 되어 2002년 FIFA 월드컵 당시 대표팀의 코치를 맡았고요. 경남 FC, 전남 드래곤즈, 상주 상무, 창원시청의 감독을 맡았죠. 2017년부터는 베트남 A 대표팀의 감독을 맡고 있으며 2021년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이후 베트남 U23 대표팀의 기술 고문직으로 보직을 옮겨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우 감우성 씨입니다. 감우성 씨는 1970년 1월 1일 태어났고요. 1990년에 뮤지컬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1991년 연극 배우로 데뷔했고 1991년 MBC 20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3남 2녀 중 막내이고요. 아내는 탤런트 강민영입니다. MBC 20기 공채 탤런트 배우 생활을 시작하며 동기로는 한석규, 박철, 차광수, 곽진영, 김소희 등이 있습니다. 부인 강민아도 동기였습니다. 데뷔 초반에 MBC 작품에 꾸준히 출연하다가 공채 기간이 끝나고 KBS에 잠깐 출연했으나 다시 MBC로 컴백했습니다. 1997년 이혜영과 출연한 예감에서 시청률 40회를 기록하고 인지도를 더 얻었습니다. 배우입니다. 송일국입니다. 송일국은 1971년 10월 1일 어머니 김울동의 아들이죠. 김자진 장군의 외증손자, 김두한의 외산자이기도 합니다. 1971년 10월 1일 서울에서 아버지 송정훈과 어머니 김울동 사이에서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살 연하의 여동생 송송이는 1992년 SBS 공채 2기 탤런트입니다. 송일국은 1997년 당시 어머니 김울동이 출연하고 있던 드라마 용의 눈물 촬영장에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이 촬영장에서 만난 배우 유동근으로부터 만약 내가 내 조건이면 차라리 배우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가족들 몰래 1998년 MBC 공채 27기 탤런트에 응시해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2008년 3월 15일 서울 슈라튼 워커힐 호텔에서 푸전형 전통婚예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송일군의 아내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3월 16일 아침 결혼 4년 만에 대한민국 만세라는 이름을 가진 새 쌍둥이를 등남했습니다. 여배우입니다. 김선아입니다. 김선아는 1973년 10월 1일 대구에서 태어났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가족이 일본으로 이민을 가서 6년 정도 생활한 후 미국 인디아나주로 유학을 갔다 온 관계로 영어와 일본어에 아주 능통하다고 합니다. 1995년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했고요. 1996년 대한민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인해 탤런트 이미지가 강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배우였습니다. 오늘 기일 만난 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18대 국왕입니다. 의종입니다. 1173년 오늘이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부처님 좋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의 공덕과 카피를 원할 때 옴 나야마니 스바, 옴 나야마니 스바하를 읽든가 외우든가 들으시면은 항상 지장보살님의 공덕과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아직도 늦지 않으셨으면 아까 공지했던 불교 박람회장 한번 찾아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